5강에 가에 나와 있는 나비와 광장이라는 시야. 제목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일단은 우리가 상징성을 따질 때 나비가 나왔단 말이야. 나비는 과연 뭘까? 그러면 나비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막 팔랑팔랑 날아다니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막그 꽃가루 막 수분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뭐 그런 생물학적 의미도 있지만 나비는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하잖아. 여기서는 폭력성에 희생되는 연약한 존재, 순수한 존재, 순수한 인간. 잘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인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는 나비가 극한 상황에 처해 있고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노출돼 있어. 그러면 그 상황은 뭐냐면 문명이라는 거예요. 문명. 현대 문명의 폭력성, 비정함 이런 거에 놓여 있는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마지막 끝에 가면 절망과 포기가 절대로 아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보통 시문학을 읽으면서 감동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이렇게 연약하고 순수하고 뭐 톡하면 이렇게 끊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존재이지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극복하겠다는 어떤 희망과 의지를 발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감동하는 거야. 또 하나는 나비도 이러는데 나는 더더욱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본문 시부터 한번 잠깐 보자.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벌써 나왔잖아. 현기증 나는 활주로에 뭐가 날아다니지? 비행기. 맞잖아. 여기 나온 대로 한다면 밑에 가면 내용이 나올 텐데 밑에 여기 있네. 제트기가 나오네. 제트기가 막 나는 활주로야. 거기에서 만약에 나비가 있다면 어때? 제트기 지나가면 뭐 죽지요. 다 흔적도 없이.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여기는 활주로가 굉장히 나비한테는 공포의 공간이고 두려운 공간이라고.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아까 얘기했지만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 순수한 대상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돌진의 방향. 돌진의 방향은 뭐냐면 나비가 나아갈 방향이야. 이 얘기는 방향성을 상실한 거야. 방향성을 상실했어. 왜? 이 공간이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대 문명이라는 폭력성 때문에 순수한 나비는 이렇게 방향성을 상실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문명 있잖아. 되게 막 비정하고 문명이 막 거칠고 빠르게 발전하잖아. 그거에 적응 못하는 순수한 대상 존재들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어떤 느낌을 받을 거란 말이야.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자, 피 묻은 육체. 피가 묻었다는 건 피를 흘렸다는 거고요. 그러면 무엇에 희생된 거라고?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희생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피 묻은 육체가 되고 다 조각조각 났단 말이야. 결국 현대 문명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비 같은 존재의 순수한 대상들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는 나비에 초점을 맞추면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가 현대 문명이라는 폭력성 앞에 현재의 상황이 극한 상황이고 절망적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현대 문명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야. 현대 문명을 비판하든지 아니면 현대 문명의 폭력성 때문에 이렇게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 나비를 옹호하든지 뭐 이렇게 두 번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 돼. 두 번째 이연을 볼까? 기계처럼 장렬한 심장을 죽일 기계처럼 우리가 장렬이란 말은 뭐야? 내리꽂는 거지. 그지? 기계처럼 장렬한 심장을 죽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밑줄 줘요. 아까 나왔었던 거랑 비슷하지. 그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한 모금의 샘물도 죽일 수 없는 허망한 광장, 이 광장이 바로 도시의 광장, 현대 문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나비는 현대 문명의 폭력 속에 희생되는 연약한 존재를 상징하고 순수한 대상을 상징한다면,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폭력의 상징은 현대 문명은 여기서 광장이라는 시어로 대체되고 있다. 상징적이다라는 얘기야.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한대. 눈앞을 가려버려. 그럼 안 보이잖아. 위에서는 이란에서는 방향성을 상실했는데 여기는 아예 시야성을 상실해버린 거지.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일 뿐. 자, 이 나비가 어떻게 되건 말건 신경 안 쓰고 시야성까지 차단해버리는 게 바로 현대 문명의 모습이다. 그래서 현대 문명을 의미하는 것은 허망한 광장의 광장, 그 다음에 투명한 광선의 바다, 이런 거 다 현대 문명의 폭력성, 비정함, 이런 것들 나타내는 부정적인 내용이고 비판의 내용이다. 자, 3면으로 갈게요.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에, 진공의 해안, 진공, 공기가 없단 말이야. 해안의 해안, 진공의 해안, 진공 같은 해안을 말하는 거겠지. 이런 거 이제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해안은 공기가 없다는 건 삶의 근원이 없다는 거잖아. 그치? 과묵한 묘지. 죽으면 묻히고 그 앞에 세우는 게 묘비지. 그치? 묘비가 있는 게 묘지 아니야. 죽음이잖아. 여러분, 죽음, 부정적 이미지 다 이거예요. 사이사이에 숨가쁜 제트기, 아까 나왔던 이 제트기도 나비한테는 굉장히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현대 문명의 폭력성을 말하는 거지. 얘가 휙 지나가니까 방향성 상실. 그 다음에 현대 문명의 비정함. 아무도 안 봐줘. 그러니까 여기 투명한 광선의 바다. 그리고 거기에 노출된 나비는 당연히 다치고 상처받고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강의 조수,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다 현대문명의 폭력성이네.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는 밀려오는 거니까 인광의 조수 계속 밀려오는 거야. 흰나비는 말없이 이지러진 날개를 파닥거릴 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즉 절망적 극한 상황에 나비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거지. 이거는 의미 없는 거야. 왜? 현대 문명의 비정함과 폭력 속에서 날개를 파닥거린다는 건 저항을 한다고 해도 나비한테는 의미 있는 저항이 아니란 말이야. 이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비의 상황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이면 연약한 존재는 포기해야 되나? 뒤로 갈수록 극복 의지라든지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얀 미래, 자, 괄호를 묶고 올게. 아름다운 영토, 괄호 푸르른 활주로, 화려한 희망, 전부 다 긍정으로 바뀌었어. 그지? 다 긍정으로. 하얀 미래 어느 지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걸 떠올린단 말이야. 즉 여기서는 상대적 의미지. 현실에서 떠올리는 건 이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즉 나비가 꿈꾸는 이상적인 것을 쭉 나열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하얀 미래와 아름다운 영토, 푸른 활주로, 화려한 희망은 흰나비에게는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적 상황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떠올렸다는 건 뭐야? 이런 것조차 못 떠올리면 절망이지만 이걸 떠올리면서 뭔가 극복하려는 의지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해버린 지 오랜 유역, 아직은 절망에서 못 벗어났구나. 저걸 떠올리긴 했는데, 그치? 암담한 현실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여기서는 이 현실을 자, 선생님 봐봐. 뭐냐면 현실을 이렇게 바꾸는 건 기적이라고 그랬어. 기적.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이 하는 거야.
근데 승천한 지 오래된 유역이니까 결국 암담한 현실을 말하는 거지. 자, 이거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아. 암담한 현실 상황을 이야기한 거다. 우리가 이런 걸 떠올렸다 해서 바로 극복 의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다시 현실을 반추하면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반전 아닌 반전.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마지막 종점을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라고 했어. 신도 기적도 일어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상황에서 오히려 한번 싸워볼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은 극복 의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시를 읽고 감동하고 우리한테 뭔가 성찰하고 교훈을 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 문학이 줄 수 있는 문학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연 같은 경우에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비의 모습이 보이지, 그지? 활주로에 있고요. 여기 제트기가 지나갈 때 그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방향성을 상실해버렸다고. 원인은 현대 문명의 폭력성 때문이야. 직접적인 건 제트기이지만 그것이 말하는 건 현대 문명의 폭력성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연 가볼까? 2연. 자, 아직도 적응할 수 없는 현실이고 절망적 현실이란 말이야. 목을 취할 샘물, 한 모금의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 이게 바로 문명이란 말이지. 게다가 눈을 가려버렸어. 뭐로? 투명하게 보이는 광선이야, 광선. 겉으로 보면 환한 광선이잖아. 그런데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인 나비한테는 시야를 가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더 비정한 거지. 밝은 빛이 비쳐서 눈을 멀게 했단 말이야. 그게 바로 현대 문명의 비정함과 폭력성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면으로 가볼까? 사면의 상황도 역시 제트기가 나왔고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게 흰나비가 지금 이 암담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대한의 저항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저항 상황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 기적. 이상적 상황을 염원하지만 오연으로 가가지고 지금 절망적 상황은 신도 기적도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한번 대결해볼까? 싸워볼까? 그러니까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하고 폭력적인 현대 문명과 대결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걸로 해석이 끝나야 되겠죠. 흰나비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현대 문명을 나비와 광장으로 바꾸어서 상징적 의미로 제목을 설정하고 정리한 거다. 그래서 처음에서 쭉 밑으로 갈수록 절망, 그 다음 암담함 이러지만 맨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 나비와 광장의 핵심이지. 전달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거야.